변호사님, 네. 최근에 이제 경제 관련해서 네네. 좀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네네. 이게 젊은 분들은 부동산으로 어떻게 경제적인 투자 이득을 보기에는 네. 아직 시드머니도 그렇지. 적고, 뭐 맞아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좀 접근성이 좀 좋은,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한때 확 핫했던 적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죠. 요즘에는 이제 또 주식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주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주식도 있겠지만 이제 ETF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네. ETF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팀장님 ETF 주식 안 해요? 저는 국내 주식은 소소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ETF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그 대해서. 주식은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는 주식도 그래요? 좋은. 그럼 주식 거래는 해보긴 한 거네요? 네, 해보긴 했습니다. 그 ETF는 원래 이제 인덱스 펀드라고, 네. 인덱스 펀드라는 거는 이제 그 주식 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걸로 구성된 펀드예요. 근데 ETF는 인덱스 펀드 중에 하나인데, 네. 원래 펀드는 이제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식처럼 직접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게 일종의 패시브 펀드라고 해가지고 지수를 그냥 추종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주식에 비해서 뭐 위험이 적죠. 위험이 적고, 보통 주식 시장은 장기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주식 시장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같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주식 시장의 수익률을 추종하니까 인기가 많아진 거죠. 그러면 ETF가 주식과 펀드가 교묘하게 약간 혼합된 그런 것 성격이 같아요. 있어요. 실제로는 펀드인데, 네. 인덱스 펀드 중에 하나인데, 주식 시장, 주식처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존 보글이라고 네. 그 인덱스 펀드 창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됐고, 우리나라도 이미 한 1, 20년은 됐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게 이제 그 유명해진 거죠. 네. 이게 국내 주식 시장이 요즘에 좀 안 좋아서 저는 ETF가 네네네. 굉장히 떠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이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네. 한국 ETF랑 또 이 미국 ETF가 네네. 뭐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있어요. 있는데 한국 주식형 ETF는 네. 물론 채권형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주식형 ETF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이제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있잖아요. 네. 코스피 시장을 추종하는 걸로 구성된 ETF가 있고, 코스닥을 추종하는 걸로 구성된 ETF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가 코스피 200 ETF가 있거든요. 예컨대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여기 바로 옆에 미래에셋에서 하는 타이거 200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200개 회사의 지수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내 주식을 네. 이제 ETF로 만들어 가지고 상품이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 증권 시장이 있으니까 네. 미국의 대표적인 S&P 500 증권 시장이 있고, 그 기술주가 모여 있는 나스닥 100이 있거든요. 그래서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유명한 것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닥과 비슷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네. 코스피 추종 ETF, 그 다음에 코스닥 추종 ETF가 있고, 그 다음 미국은 S&P 500 ETF가 있고, 나스닥 100 ETF가 있어요. 그 각각의 ETF가 각각 나라별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대표적인 기업들, 네. 뭐 200개나 500개, 그 정도 선정해가지고 그 기업을 따라가는 거니까 변동성 없이 대체로 그 지수 수익률을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은 장기 우상향을 어디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만 ETF를 들고 있으면 그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개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회사가 망해버리면 답이 없는데, 네. ETF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시장 전체가 망하진 않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리스크가 좀 적은 편이다, 적죠. 그렇게 예, 말씀하신 거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하기 그런 좀 개념은 아니죠. 애매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한국 시장의 ETF랑 네. 미국 시장의 ETF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네네. 어디에 좀 더 좋고 아니면 투자를 하시겠냐는 이런 생각 같은 거 있으신가요? 보통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증권시장이 역사도 오래됐고 규모도 크고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보다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ETF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코스피 200을 추종한다든지 이런 거는 국내 증권시장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 국내 증권시장에도 미국 ETF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본토에도 미국 ETF 상품이 있어요. 네. 물론 그 상품의 디테일은 다른데 결국에 미국 주식시장을 추종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국 주식시장을 추종한다는 건 수익률이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네. 하나는 국내에 상장돼 있고 하나는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 수익률은 비슷한데 국내에 상장돼 있는 걸 사야 되냐 아니면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걸 사야 되냐 이 고민이 되잖아요. 이 결정을 가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 구조가 다른데요. 그 예컨대 국내에서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상품이 있고 네. 미국에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미국 상품이 있다 치면 두 가지가 이제 그 결정적으로 세금 구조가 다른 이유는 네. 그 매매 차익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팀장님도 뭐 주식하니까 주식의 배당 수익 있잖아요. 네. 수익이 있고 사고 팔았을 때 매매 차익 수익 있잖아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에도 세금이 붙고 네.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붙거든요. 혹시 세금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수식하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국내 주식은 배당 수익은 15.4% 붙어요. 그리고 원전 징수되기 때문에 네. 배당금으로 떨어질 때 그 공제하고 나와요. 근데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똑같은 미국 ETF인데 국내에 상장돼 있는 거는 배당 소득세는 15.4%인데 매매 차익은 마찬가지로 15.4% 붙어요. 그러니까 해외 ETF인데 국내 상장돼 있으면 네. 배당이든 매매 차익이든 둘 다 배당 소득세로 과세되거든요. 그래서 15.4%예요. 근데 미국에 상장돼 있는 미국 ETF는 네. 배당 소득은 15.4%인데요. 매매 차익은 양도세가 22% 붙어요. 근데 이 양도세 22%의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 까주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교하면 배당 소득세는 똑같은데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하나는 15.4%고 네. 하나는 22%예요. 그러면 15.4% 22% 어느 게 더 비싸요? 그러면 20%가 더 비싸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2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 연수익이 작을 때는 기본 공제 250만 원 때문에 미국 ETF가 더 나아요. 그리고 연수익이 높을수록 네. 국내 ETF가 낫거든요. 국내 시장에 상장된 미국 ETF. 네. 근데 그 기준이 계산해 보면 833만 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1년에 ETF 매매 차익 수익이 네. 833만 원이 보다 안 되면은 네. 그러면 미국 그 상장. 미국에 상장된 미국 ETF가 나은 거예요. 근데 833만 원이 넘어버리면 네. 그때부터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가 낫거든요. 세금 구조는 그래요. 그러면 금액이 클수록 국내가 낫냐? 그건 아닌데 833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만 그래요. 2천까지. 네, 왜냐하면 한도가. 2천만 원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가지고 네. 전체 전체 소득이 합산돼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전체 소득이 합산돼 버리면 다른 뭐 예금 이자라든지 CMA라든지 주식 배당 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네.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액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을 때는 오히려 양도세 22%로 붙는 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배당 소득 합산 과세 등뭐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긴 한데 네. 결론적으로 똑같은 미국 ETF라면 네. 833만 원보다 더 적으냐 833만 원보다 더 많으냐 두 가지를 결정하고요. 833만 원보다 더 많다면 네. 2천만 원보다 더 많으냐 2천만 원보다 더 적으냐 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기준점을 세워야 세워놓고 돼. 네. 어디에 사이에 들어가 그렇지. 있느냐에 네네. 따라 네네. 또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렇죠. 이런 게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한 해 그 매매 차익 수익이 얼마가 될지를 타진해보고 네. 아주 소액이면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ETF가 낫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똑같은 미국 ETF라면 저는 국내에 상장된 ETF는 안 사요. 왜냐하면 매매 차익이라는 건 팔아야 되잖아요. 네. 사고 팔고 하는 게 제 취지는 아니고 저는 계속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가져가면 팔지 않으니까 매매 차익 과세되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1, 20년 후에 그걸 팔 텐데 네. 그렇게 되면 그때는 2천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기 보유를 한다는 저 같은 사람은 네. 미국 ETF를 사는 게 낫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